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지 언니입니다. 젠틀정입니다. 네, 오늘은 결혼할 때 좀 크게 부딪히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종교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 계획, 세 번째로 흔하진 않지만 부모님 반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종교 문제예요. 종교는 대부분 있는 사람보다 무교인 사람이 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거의 99%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나 내가 봐온 결과 종교가 있는 집안은 대부분 나랑 결혼할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다 그 종교를 맞아요.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야. 그런 집안과 내가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녀오세요. 저는 집에 있을게요. 이게 절대 안 됩니다. 교회에 며느리가 안 와. 이러면 이제 이 부모님들의 체면 이런 것도 교회에서 그렇죠. 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만약에 종교가 있는 집에 무교인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각오를 아예 하고 가요. 그렇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결혼을 안 하죠. 종교를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무교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내가 믿지 않는 종교를 믿어야 되고, 또 교회에 나가야 되고, 이런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사실. 뭐 물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쨌든 다 억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종교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희한테도 그것 때문에 메일 보내신 분들도 꽤 있었고,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종교가 있어.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정말 사랑한다면 종교를 가져볼 생각도 할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저 종교를 가져볼까? 여태까지 무교로 살았지만 물론 싫어요. 일단 싫어요. 일단은 내가 그냥 나는 나만 믿고 사는 게 좋아.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헤어져?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할 것 같은데 합의가 될까가 문제인 거지. 그래, 내가 다니겠다. 근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겠다. 예를 들면 근데 그거는 무조건 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거죠. 뭐 월수 금 토 일 다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따라가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내가 못할 수 있지만 이것도 괜찮네. 그러면 나도 편의를 봐주고 여기도 편의를 봐주고 이런 거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또 믿음이 생겨서 자기가 또 월수금 토일 다 가고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을 앞두고 있어. 근데 이거 하나만 정말 걸려. 이까짓 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해?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초반에 이제 만날 때 결혼 상대로 만난다. 그때 이제 종교를 물어보고 만나지. 무교면 나는 무교를 만날 거야.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는 무조건 무교예요. 네, 저도요. 그 저는 제가 하는 일,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어떤 미래 이런 거 말고 딴 걸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나도. 그러니까 물론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뭔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갖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종교를 믿고 있고 굳게 믿고 있고 나랑 결혼해야 될 상황이야. 뭐 교회가 됐든 절이 됐든 성당이 됐든 저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결혼은 하는데 안 저는 나간다. 근데 그 사람이 결혼 안 해줄 수도 있지. 미안하지만 나는 같이 종교 믿고 함께 가주지 못한다면 결혼 못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조건은 딱 하나야. 나 안 믿겠다. 그의 부모님한테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뭔가 좀 갈등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되게 편할걸?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절대 안 해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좀 바뀐 게 뭐냐면 근데 결혼을 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힘들고 그런 연을 찾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든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 그냥 내 입장에서는 왠지. 그래, 이거는 가족끼리 한 번씩 모여서 밥 먹는 날, 좋은 날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싸웠어도 일요일만큼은 함께 교회를 가는 날. 이렇게 이걸 화해의 매개체로 삼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것 같아. 근데 도저히 안 된다. 다 가야 된다. 뭐 3번 다 가야 돼. 막 너한테 못 져줘. 이 남편 될 사람도 그 부모님도 절대 져주지 못한다. 이러면은 나는 결혼 안 해. 근데 그들도 생각이 있다면 그들도 내가 마음에 들고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존중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며느리가 될 사람의 말도 존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딱 그것 그쵸.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조금 아까울 것 같고 그러니까 얘기라도 한번 해본다. 그렇게 해봤을 때 좀 말이 통하는 집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좀 가능하면 해볼 만하다는 거지. 근데 딱 얘기를 해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 절대 안 돼 이 집안은. 그러면은 안 되지. 자, 그러면 종교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계획이에요. 자녀 계획. 자녀 계획이라는 거는 뭐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 계획이 없는 사람과 자녀 계획이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연애할 때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 이거. 이게 뭐 나중에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낳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일단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절대 굽히지 않는다.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면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죠. 정신건강뿐만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한테도 중요하지. 서로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자녀 계획이 없는데 뭐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자녀 계획이 너무 확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메일을 보내신 분도 꽤 있었어요. 그죠? 네.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단순해요. 절대 맞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녀 계획 없으신 분들은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라. 솔직히 없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낳으려고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안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찾아야 돼요. 있는 사람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한테 무자녀 계획이다를 주입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럼요. 그 유자녀 계획인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을 또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냥 내가 데려와서 왜 괴롭혀. 자녀 계획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지. 그러니까 무자녀 계획인 사람은 처음부터 연애할 때도 자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고 연애를 해야 돼. 아 진짜 그렇죠. 맞아요. 다 사귀고 결혼할 때 됐는데 나 애 안 낳을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좀 최대한 빨리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썸 타고 있을 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고 있을 때 그래도 미리 이야기하는 게 좋죠. 알아야지. 근데 요즘은 무자녀 계획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를 많이 겪을 가능성이 크죠. 유자녀 계획인 사람은 꼭 유자녀 계획인 사람이랑 만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부모님 반대예요. 부모님한테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이 안 좋아서 결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긴 있죠.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해요. 그냥 해라. 무조건 해요. 근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한테 일절 도움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도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내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건 좀 모순이죠. 못하지. 도움을 받을 거니까 못하지. 안 해줄 텐데 뭐 그럼요. 반대하니까. 저는 무조건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 내가 골랐잖아요. 근데 부모님 눈에 안 차는 거잖아요. 그럼요. 부모님이랑 살 거 아니잖아요. 나랑 살 거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들면 됐지. 그렇죠. 사실 그게 다야. 전 그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뭐 아무리 나보다 세월을 오래 살았고 보는 눈이 아무리 있고 그래도 내가 본 내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니까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찼는지 분명히 얘기하시겠지만 그걸 저는 인정 못합니다. 제가 데리고 살 거잖아요. 사실 뭐 한두 번 봐가지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이제 썩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내 자식은 내가 100% 안다.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내 자식이랑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나를 몰라요. 모르지. 나는 나만 알아. 그럼.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님이 반대한다. 근데 반대하는 것도 저는 존중해요. 반대할 수 있죠. 이해는 하는데 이해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 안 할 건 아니니까 그죠?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나도. 부모님이 대신 살아줄 거 아니니까 내가 살 건데 왜. 그럼요. 부모님한테는 사실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해요 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왜 내가 허락을 받아. 내 가족을 꾸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꾸리는 거지. 그럼요. 나 이렇게 가족 꾸릴 거야, 나 이렇게 앞으로 살아갈 거야 라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지 허락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인생도 부모님의 인생이다. 부모님이 널 낳아줬기 때문에 너는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난 이 아이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통제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냥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특히나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요? 내가 결정할 문제야, 결혼은.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님 말 안 들어가지고 나중에 막상 결혼했더니 둘이 잘 안 맞고 이런 경우 많다. 헤어지면 되지. 헤어지면 되지. 아니 사람이 당연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근데 해서 만약에 잘못됐다. 내가 책임지면 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것도 이제 나의 결정인 거죠. 진짜 상상이 안 가는 게 부모님이 하지 마 해서 안 한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우리 부모님을 통과하지 못했구나.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어. 씁쓸하지만 굿바이.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우리 결혼 안 될 것 같아. 그럼 다음 생에 보자 이러고 헤어진다고? 뭐야 그게.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말이 가요. 안 돼. 내가 뭐 설득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이해는 하지만 저는 결혼할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나도. 반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반대할 수도 있어. 부모님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뭐 이상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람 보는 눈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딸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어떤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못 미치면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나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 안 한 사람들도 있긴 있어. 있죠. 얼마나 후회될까. 근데 또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부모님이 반대한다고 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느니 차라리 이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잊고 내 가슴이 평생 아픈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뭐 죽을 때까지 상처는 있겠지. 내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할 생각까지 갔다가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다는 그 상처는 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것 같아.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영상을 자주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 그리고 빨리 보고 싶으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